연속 선물이라는 거는 한번 쉽게 빼주시면 설명드리면 이제 주식처럼 끊임없이 한번 사서 유지한 것처럼 계산하려고 약간 이제 조정을 해주셨다. 리얼 가치 네. 진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할 수 그렇죠. 있어. 똑같이. 만기 처리가 된 비용이 녹았다 이렇게 보시면 그쵸.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차인가 하면 결과가 너무 어마무시해요.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슈톡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저희가 매달 두 번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시간은 TQQ 주가지수 관련해서 요 상품들 많이 이제 사람들이 회자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주가지수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 좀 많았었죠. 뭐 내려가면 어떡하냐. 지난달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한번 쉬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올라가기도 해야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TQQ 알고 장기 투자 하시나요? 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ETF 관련해서는 저도 장기 투자는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 내용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게 네. 이렇게 뉴스들 보다 보니까 상반기 전 세계 주가 역대급 하락, 오른 자산도 있었다. 갑자기 오른 자산에 피 꽂혀가지고 그러니까요. 뭐가 올랐어요, 씨. 물론 석유 주식들을 오른 거는 이제 알고 있어서 석유 주식인가 그리고 이제 봤더니 석유 주식 얘기는 안 나오고 유가 주식은 안 나오고 그냥 코멘트 비슷하게 이제 달러 강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달러 많이 올랐고 원유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원유 좀 예, 저희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TQQQ 마이너스 71%. 그리고 그래놓고 그 밑에 써놓은 게 김성일의 롤링머니라는 분이 쓴 그 글이에요. 밑에 클릭하면 나오는데 포트폴리오 위험 낮춰야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바닥 근처에 있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진짜 어떤가? 뭐, 그리고 이제 뉴스를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TQQQ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TQQQ랑 선물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1% 손실이 난다면 위험을 낮추는 거네요. 근데 지금 물을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1% 플러스고요. YTD로.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 조정 받았음에도 10%, 11%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자료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들 최악의 상반기 성과라 그러고 그 해의 하반기 성과는 어땠는지를 자기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전 기간 동안 가지고서 소팅해가지고 1등부터 쭉 뽑아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S&P 같은 경우 보시면은 1932년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자 있었던 시기인가 봐요. 45% 엄청 옛날. 45에 플러스가 50이에요. 하반기. 대공황. 같은데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5에 50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62, 70, 22. 그래서 지금 4등이에요, 올해가. 벌써 올해가 네 번째. 네, 네 번째 등수에 있는 거고 상반기에 20.6이 빠졌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물음표를 딱 찍었어요. 근데 쭉 보시면 상반기에 빠진 거 개수랑 하반기에 플러스 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까지가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4개에다가 지금 물음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일까? 이제 고민스럽죠. 그죠? 그쵸.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뭐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뭐 펀더멘탈리 되게 어려우니까 진짜 물음표인 것 같아요. 리만 때랑도 비교해도 그렇죠. 리만은 또 이제 하반기에 더 많이 빠져서 더 많이 빠졌잖아요. 하반기 2008년도 보시면은 이 리만 때보다 상반기 덜 빠졌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착각했었는데. 그렇죠. 12.8 보이는데 뒤에 45% 빠진다면 56% 올라가면은 한 절반밖에 안 올라온 거야. 절반밖에 안 올랐죠. 그러니까 100% 올라가야지. 100%안 올랐죠. 네, 맞아요. 원 상태로 되는 거지. 로그 리턴이니까 안 올라오죠. 예. 이것도 되게 지금 조정님 말씀하신 것도 되게 그 생각 키포인트죠. 저는 이렇게 똔똔댔다 45에서 56 했으면 더 올라갔네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보시면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29, 1등이에요, 1등. 1980년도부터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네. 그래서 닷컴 버블보다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시면은 2001년도 거 가서 보시면 12.5% 빠졌는데 하반기에 10%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좀밖에 안 빠졌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2002년 초반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라서 두 해일 거예요. 더 길게.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 이제 신흥국 지수 보시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80년도부터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SCI 신흥국 지수가 덜 빠졌어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2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이 2등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19% 정도 빠졌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보시면 오히려 이머징 쪽은 이제 상반기에 빠지면 하반기에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시다시피 막 이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만 리만 사태 보시면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크게 맞으면 신흥국들은 굉장히 더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큰 형들이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큰 예. 형들 저 터지면 이제 큰일 난 거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게 쥐어 터져서 진짜 리세션 가고 이러면 아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어땠나 보시면은 이제 98년도 IMF잖아요. 그래서 네. 20% 마이너스에다 89% 플러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플러스로 돌았겠네요. 그러네요. 이 그죠? 정도.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21%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진 구간이에요. 상반기만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차트는 이제 그냥 S&P 지금 봤던 4개 네. 차트들 쭉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국 주식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한 그러네요. 정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한 19%, 20%예요.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 20%, 우리나라 코스피 220%, S&P 18.4%.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결국 한 19% 정도에서 또에서 그냥 왔다 비슷하게. 갔다 해서 아 이게 뭐 그렇게 스페셜하게 우리만 때려 맞은 거 아니다. 이게 좀 위안을 삼고 네.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26.46%니까 거의 27, 26%, 27%. 그래서 제일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제일 많이 맞은 거죠. 그래서 누구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할 때는 AI 버블이다. AI 버블 반도체 있던 것들 버블 빼는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버블이 근데 안 끝난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이랑 이 기술주들이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진짜 닷컴 버블처럼 한 번 더 왕창 빠지면 지금 빠진 것만큼 빠지면은 한 또 몇 년 뒤에 가서는 AI 버블이라고 부를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지나서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반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TQQQ 같은 경우가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2등, 네. 1등 테슬라, 네. 2등 TQQQ. 그래서 보시면은 TQQQ는 나스닥 지수를 3배로 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YTD 71% 마이너스. 그래놓고 이 뉴스에 설명한 거예요. 연초에 1,000만 원 투자했다면 현재 잔고가 290만 원이다. 그래서, 슬픈. 그래서 3분의 1 도망밖에 안 웃을 일이 남았다. 아닌 거죠. 그리고 그쵸. 웃을 일이 아니. 그래- 어이가 없는. 그래놓고서 더 웃긴 건 그거잖아요. 국내 투자자 전체에서 2등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예탁원에서 이거 소팅해놨는데 진짜 네, 많이 산 진짜요. 거죠. 그러면은 지금 3천억 샀으면 1,000억도 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부 유출인데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밑에 설명이에요. 19년도에 126% 플러스였어요. 그 다음에 20년도 100%, 그 다음에 21년도 9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년도에 샀으면 지금 71% 맞았어도 아직도 옆에 차트 보시다시피 170%예요. 플러스예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안 샀을 때는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오래 사셨나 본데. 그래서 이걸로 보다 보니까 이게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약해지고 약해지고 있었는데 이건 난 왜 샀지 씨. 뭐 이러면서 이제 뺐어야 되는구나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산 종목들. 서학개미가 네. 종목들 쭉 한번 보시면 1위 테슬라, 2등이 TQQQ였고 나머지 쭉 서져 있는데 걔네들 성과를 보시면 애플 마이너스 19%, 꼴찌가 이제 애플이 1등이에요. 애플이 제일 좋았고 TQQQ가 마이너스 69%. 이게 어제까지예요. 어제까지였고 삼성전자 21% 마이너스인데 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그래도 상위권에 아주 나름 선방했네. 애플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구글보다 예, 선방. 구글보다도 선방했고 네. 아마존보다 테슬라보다도 훨씬. 그래서 이거 보면서 1등, 2등 테슬라 40%에 TQQQ 70%.
아, 이거 그 진짜 많이 산 걸로 아는데 제가 이 숫자 찾아보려고 못 찾았는데 이거 진짜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 몇십 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 중에 1등, 2등이니까 아 진짜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조금 그러네요. 네. 좀 특정 종목에 몰려 있었던 게 또 네, 너무 몰려있던 거예요. 거기다 ETF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종목이 아니니까. 그쵸. 3배짜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TQQQ를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네. 이제 그냥 구글에 저희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냥 캡처 떠온 화면인데 뭐 네. 비드 오퍼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일단 비용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익스펜스 레이시오라고 해서 비용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게 0.95%. 거기에 에디셔널한 더 코스트가 있대요. 그래서 거의 한 1%쯤 된대요. 그래서 연유로 1%는 뜯기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5년을 투자했으니까 앞에 그림에서 5년 투자했으면 5%가 날라갔겠구나. 그쵸.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용으로 소진이 됐겠구나. 그래서 5% 정도 언더퍼폼해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TQQQ 종목 안에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것도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냥 홀딩스 누르면 이게 탁 나와요.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소팅까지 돼서 딱 나와요. 그러네요. 보시니까 SS 45%, SS 44, SS 38, 31, 31, 26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딱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네. 어떻게 100이 주식을 100을 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다 더하면 100도 훨씬 많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TQQ 트리플이라 그랬으니까 다 합치면 300이 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네요. 3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이렇게 되게 높은 상태로 돼 있고 제일 많이 가진 것들이 이런 인덱스 수압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이름도 어렵잖아요. 이제 수압 뭐 이런 거 TRS 뭐 이런 데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얼추 보시면 45, 44, 38 이렇게 더 하시면은 거의 200%쯤 돼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거의 200%쯤에 이제 수압이라는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다 무서워하는 파생 상품. 선물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네요. 왜? 네. 그래서 다 인덱스 수압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정산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실제 약간 뭐 기술적인 얘기겠지만 실제 현금 흐름을 조금 줄이고 그렇죠. 네, 뭐 얘네들이 TQQQ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길게 세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루 움직인 거에 3배씩 움직이게 내가 계속 추종을 할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면은 실제로 하루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커졌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거기서 또 3%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컴파운딩 효과가 계속 나는 모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실제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땐 더 잘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좀 덜 내려가요. 컴파운딩 효과로 이제 그 데일리 넷 체인지를 3배로 움직이게끔 내가 계속 리밸런싱을 할게요. 이렇게 써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렵죠. 그냥 쉽게 그냥 전날 끝나면 좀 더 3배가 움직일 수 있게 돈이 더 3배 효과가 나게 들어가는 이렇게 3배, 그러니까 올라갈 때 3배씩 올라간다. 1% 올라가면 3 올라가고 내려가면 1% 내려가면 3 내려가고 근데 거기보다 조금씩 덜 내려가고 조금 더 올라간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인덱스 수압이라는 애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펀드인데 그렇게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냐? 이런 거가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모펀드들도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레버리지 쓸 때는 롱숏 때문에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 이렇게 레버리지를 풀로 안 쓰고 는 경우가 더 많고 우리나라는 감독원에서 2배 이상 허가를 안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2배짜리들만 있지. 그럼 2배짜리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게 선물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랑 똑같이 인덱스 수압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수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덱스 수압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도와주시면 보시면은 토탈 리턴 수치자가 있고 토탈 리턴 지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이제 은행이랑 펀드랑 둘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토탈 리턴 수압이라는 상품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에서 딱 수치자, 그래서 토탈 리턴에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은행은 지급자, 리턴을 준다. 그리고 한선은 펀드는 리턴을 받는다. 그게 수치자 둘이에요. 그냥 관계자 둘이에요. 근데 이 펀드는 뭘 받나 하면은 대상 자산, 여기서는 지금 나스닥 100이죠. 그죠? 나스닥 100 대상 자산에 토탈 리턴을 다 더한 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 다, 배당 다.
그걸 다 합친다라고 해서 토탈 리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상승분 또는 하락분, 네. 이게 꼭 받는다라고 써 있지만 하락분이 되면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네. 마이 하락일 경우는 이쪽으로 두 개, 이것도 내고 이자도 내고 두 개 다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퍼포먼스를 다 받는 거죠. 다 받는 거죠. 거기에 거래 수수료가 붙어 있어요. 주식 거래 수수료 되는 만큼도 다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서 거래 수수료만큼 뺀 걸 받는 거죠. 네, 거래 수수료를 뺀 걸 받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들어오기로 돼 있으니까 또 배당은 또 내가 받은 걸로 치고 하고 계산을 해서 실제로 금액만 내 체인지를 딱 줘요. 네. 그리고 대신에 에디셔널하게는 항상 내야 되는 돈은 뭐냐면 내가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 금리만큼의 대상 자산을 매수한 만큼의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은행은 그 돈을 받아서 대상 자산을 사요. 예. 그리고 돈은 머니마켓에서 돈을 빌려서 사요. 그러니까 그 빌린 돈은 나도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손님한테 토탈 리턴 스왑 플로우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요. 거기에 저희는 또 몰래 나면 우리는 손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네. 가상금리. 아하,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가상금리가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가상금리 비용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운용보수보다 훨씬 커요. 그렇게. 네,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걸 다 내고 이자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TRS를 사면 대출 투자. 대출 투자를 100 살 때 네. 200 대출 받아서 300만큼 산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3배씩 내가 난 대출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스닥을 투자할 ETF를 살 때 QQQ라는 ETF 살 때 그것보다 3배 대출 받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편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런 인덱스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다 3배씩 되게끔 세팅해가지고 돌린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은행이 그렇게 토탈 리턴을 하게 되면 은행은 대상 자산에 가서 자산을 다 사요. 네. 실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안 샀다고 치지만 내가 TQQQ를 사면 실제 은행. 뒤에 은행에서는 200을 더 산다는 거죠. 돈 그쵸. 빌려서 남의 돈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락장에서 로스컷이 나고 로스컷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나는 거죠. TQQQ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100밖에 안 팔았는데 시장에서 300을 파는 거죠. 그쵸. 예, 실제 리얼은. 그쵸. 거기다 보통 이런 거 은행들에서 인덱스북에서는 실제 주식을 다 사니까 네. 선물로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P&L 스윙이 심하니까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을 또 뭐 대차해 주면서 또 돈을 벌어요. 또 우리한테 이제 이자 받아가지고 주식 샀잖아요. 이자 받아가지고 주식 산 거를 또 빌려주면서 돈도 벌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들은 돈을 번다. 네. TBS. PBS에서.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얘기할 때 애뉴얼 3에서 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러프하게는. 그래서 많이 이제 레버리지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거고,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또 내는 돈이 뭐가 있냐면 운용보수 아까 앞에서 0.95 냈잖아요. 네. 그건 이쪽 뒤에 안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IBA 내는 돈 이만큼, 그리고 가상금리에다 내는 거 이만큼에다가 거기다 2배 했으니까 가상금리에 2배만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노셔널에. 그쵸.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큰 거죠. 거기다 거래 수수료도 그걸 다 낸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그쵸. 바스켓 전체가 매매가 일어나는 거래 네. 수수료. 그러니까 그것도 뭐 50bp, 100bp씩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너무 큰 거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게 그리고 내가 받는 배당금은 어땠나 보면은 그 뒤에 배당금 나오거든요. 네. TQQQ 샀을 때 배당금 보시면 뒤에 최근에는 아예 없었고 과거에도 0.3, 0.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금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TRS에서 네팅 쳐서 아까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현물 있었을 때는 현물에서 들어온 배당을 좀 줬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없는 거죠. 네팅 쳐서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TQQ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저런 토탈 리턴 스왑 그래서 네팅 쳐서 손익이 3배가 나게끔 받는 거래를 IB들이랑 거래를 해서 거기서 받는다. 그래서 받을 돈을 3배라고 나는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네. 3배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3배 받은 돈에서 비용이 나가요. 비용들 가상금리도 빼고 거래 수수료 내고 펀딩 수수료 내고 뭐 다 이걸 내야 되니까 안 나올 거다라는 거를 개수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담보대출 3배로 땡겨갖고 그쵸. 처리한 거죠. 처리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는 생각 안 하고 3배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용 이자랑 그쵸. 떼면 맞아요. 3배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거라고 딱 보시면 돼요. 네. 그 상황을 나 대신 펀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남이 예, 해주는 예. 거죠. 그러면은 그럼 3배를 본인이 뭐 자기가 해도 마찬가지죠. 그쵸. 본인은 못하죠, 그렇게. 네,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두 단 대 한 두 달치를 배, 뭐 잘 내주죠. 그렇죠. 잘안 그렇게 내죠. 세배수가 나오진 않지만 안 내죠. 개념은 그렇게 개념은 이해할 비슷하죠. 수 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선물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저희는 실제로 3배 정도 레버리지는 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선물은 그렇죠. 3배, 노셔널 대비로 따지면, 액면 금액으로 따지면 3배짜리는 뭐 껌으로 할 수 있죠, 거의. 네. 우리 막 15배짜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그러면은 선물로 매 월물 롤오버 한다고 치고, 딱 3배만 레버리지 하고, TQQQ 샀다고 생각하고, TQQQ 사는 금액만큼을 넣고, 증거금으로. 그 다음에 그냥 딱 3배만큼만 레버리를 쓰는 거예요. 액면가 3배 되게. 그래야 3배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지? 그럼 페이오프가 3배가 내가 원하는 페이오프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나올 거고, 그럼 TQQ랑 원래 우리의 기대는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비용을 내는 것 때문에 선물이 비용이 좀 적을 것 같아. 그쵸. 정도는 이해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TQQ는 비용이 좀 많을 것 같아. 뭐 운용 보수도 뛰고, 모두 뛰니까 좋아. 그러면 얘가 얼마점 차이 날까? 개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보통 제가 처음에 개스할 때는 한 5, 6%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니얼리 봤을 때 한 5, 6%. 뭐가 5, 6%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왜냐면 펀딩 1%씩 코스트, 두 번 들어갔으니까 2, 3% 되는데다가 운용보수 100bp 뛰고 거래 수수료 또 100bp 왕복 뛰면은 뭐 한 200% 하면 5%에서 6%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진이 엄청 더 붙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수로 붙인 거였는데, 그래서 실제 숫자로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3배짜리 선물을 하려면 액면 금액이라는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증거금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증거금이 얼마인가를 이제 찾아보니 CME에서는 위탁 증거금이 1,650불, 마이크로 나스닥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이 1,50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1650으로 보시면 네, 1650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살 때는 1650이지만 1500불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마진콜을 하진 않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저도 이거 증거금을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증거금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1650이 기준이라고 통일돼 있다 보시면 돼요. 통일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액면 금액이라는 단어들도 이제 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한 포인트 움직이면 얼마 깨져. 그러고서 그냥 막 한 계약, 두 계약 이것만 한 계약, 두 계약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산지 모르고 한다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스닥 지수 곱하기 2불이거든요. 그게 한 계약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산 지수 곱하기 2불 한 것만큼 내가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증거금을 넣은 돈은 얼마인가 하면 1650불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1650불만 있으면은 뭐 한 2만 불, 2만 4천 불어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14.5배 되더라고요. 거기 옆에 써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풀 베팅하면 14.5배야. 그러면 1% 깨지면 14.5% 깨지고 1% 내리면 14.5% 버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죠. 풀 베팅을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TQQQ를 하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풀 베팅을 안 하고 TQQQ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어떨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TQQQ 복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TQQQ 복제라고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하니까 이제 팀장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 선물 한 계약을 매매한다 라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 곱하기 2불, 그래서 24,000불 정도 얘를 액면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액면 금액을 3배짜리잖아요. TQQQ. 그러면 액면 금액이 3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몇 계약을 사야 되냐면 3계약을 사야 돼요. 그렇죠? 3계약 사면 3배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지수 움직이는 거. 그렇게 되면은 증거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증거금 한 계약을 아까 전에 우리가 1650이라고 했으니까 3계약이니까 4950불. 그래서 4950불을 넣으면 우리는 TQQQ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래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조금만 내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넣고서 3계약을 4950을 넣고 3계약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TQQQ가 된 게 아니라 14.5배짜리 TQQQ가 14.5배 QQQ가 된 거죠. 이걸 다시 3배짜리로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낮추려니까 그러면 얼마의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14를 3배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14를 3배가 되게 만들려니까 이제 뒤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고서 5분의 1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돌려면
계산 속도가 되게 이제 복잡스러워서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가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처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씨 생각보다 복잡한데 거꾸로 가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TQQQ를 샀다고 생각하자. 예, TQQQ 얼마를 살 거야? 그냥 액면만큼 사기로 하자. 한 계약만큼, 한 계약 선물만큼. 그러면은 얼마인가 하면 23,968불, 24,000불이었어요. 24,000불. 근데 그때 이때 TQQ 가격이 26.79불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사려면 895주를 사면 돼요. 네. 그죠? 그럼 895주를 사면은 선물 한 계약 액면 금액만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실제로는 3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액면 금액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얘도 이 안에는 TQQQ 안에는 네. 수압이 막 왕창 들어가서 레버리지가 됐으니까 나도 네. 선물을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 액면 금액대로 그냥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계산식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냥 액면 금액으로만 나눠주시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 금액만큼을 증거금을 다 넣으면 돼요, 그냥. 네. 24,000불을 증거금 넣고 네. 그냥 이쪽 내가 증거금 얼마인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네. 4,950불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만큼이 증거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 마진콜이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4,950불만 있어도 되는 포지션을 나는 지금 24,000불을 넣어놓고서 네.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냥 TQQQ 샀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3계약만 사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네. 제가 가진 돈이 그냥 24,000불밖에 없어서 네. 둘 중 하나를 질른 거죠. 네. 그러니까 TQQQ를 24,000불어치 사든가 네. 아니면은 24,000불을 넣고 선물을 3배수 세 배율을 계약을 맞췄으니까 사면 사면 결과가 3배의 움직임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네, 쉬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주 정리 잘하시네요. 정리 아주 잘해주셨어요. 결론은 딱 그거예요. 네. 그냥 내가 그냥 TQQ 샀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나 이거나 네. 둘이 똑같다. 같은 돈을 그냥 한쪽씩 샀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다만 이제 성과가 비슷해져야 되니까 선물은 3계약을 사는 거고. 네, 선물은 네. 3계약을 사는 거고. 네. 왜냐면 TQQ는 3배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3배니까. 했으니까. 네. 그래서 2개인데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증거금을 신경을 안 쓰는 안 거예요. 쓰죠. 안 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1650이라고 한 건 레버리지가 이렇게 크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를 진짜 복제하는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TQQ 사고 싶은 금액만큼 넣고 그렇죠. 그거 금액을 갖다 계약수로만 바꿔서 네. 3배 딱- 사면 되는 거예요. 네. 3배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금융권에 제일 중요한 게 곱하기 나누기. 네,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TQQQ 매수한 것 같이 금액을 매수하면 하루에 얼마 빠지면 5년. 얼마 빠지면은 마진콜 당할까? 왜냐면 어쨌든 3계약을 샀잖아요. 네네. 3계약도 증거금 들고 있다가 마진콜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지금 3배를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8% 하락하면은 네. 84%가 손실이 발생해서 네. 4,500불 유지 증거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긴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증거금이 4,500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28% 빠졌으면 이거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 빠지면 마진콜이 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3배를 쳐놨으니까. 하루에.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 빠질 때는 안 당해요. 어차피 안 당해요. 그쵸. 제가 보니까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면은 마진이 없어지면서 마진이 관리가 되면서 이게 안 없어지는데 하루에 한 번에 빠지면 이게 금액이 커지게 나가서 내가 넣어놓은 처음에 24,000불 빼기 손내 금액을 뺐는데 유지증거금이 안 남는 수가 생겨요. 그 금액이 생기는 게 3배를 했기 때문에 한 30% 빠지면 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30% 빠진 적이 있날 보면은 30% 빠진 적은 없어요, 하루에. 왜냐면 생각해 보면은 그 S&P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다 이 계산하는 종목들이 그 서킷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네. 걸리고 장 20% 빠지면 장 스탑 시켜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에 생각보다 지수가 30%가 하루에 빠지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예, 없을 것 같아요. 뭐 2, 3일에 30%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TQQ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얘도 청산당해요. 그렇죠. 없어져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0이 되니까 없어져요. 0 되기 전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팀장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실제로 했다고 테스트를 친 그림이 그 다음 장이에요. 네.
제가 잠깐 암산이 틀렸을 수 있는데 요 계약이 다 날리려면 마진콜을 네, 넘어서 다 날리면 2,000포인트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2,000포인트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올 수 있지 않은 건 확실하고 2,000포인트가 내려갈 정도면 그 전에 뭔가 정리를 했겠죠. 하여튼 개념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드렸죠. 이쪽엔 선물했고 이쪽에는 TQQ 샀잖아요. 네. 선물 3계약 매수했고 네. 그 다음에 선물을 가지고 지금 약간 좀 테크니컬할 수도 있는데 연속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 선물을 가지고 테스팅을 할 때 그냥 쭉 만기된 선물들 붙여서 계산하면 네. 뭐 대충은 맞겠지만 네. 좀 그래도 좀 잘 좀 맞춰서 스무스하고 그리고 실제로 리얼로 한다면 어떤지 알고 싶은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네. 예, 리얼로 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리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로 가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물이 월물이 여러 월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뭐 6월물, 3월물이 있으면 3월물, 6월물 만기일 전날에 종가에 종가 차이 난 것만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았다. 그렇죠. 쳤다고 친 걸로 만든 차트예요. 이 네. 차트 자체도. 그래서 연속 선물이라는 거는 한번 이제 그 팀장님의 말로 한번 잘 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설명드리면 선물은 이제 만기가 있으니까 원래는 차트가 끊어집니다. 3월물이 끝나면 3월 이후는 차트가 안 그려지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긴 기간 투자를 하니까 그 만기 되면 다른 월물로 사고 팔고를 했다라는 거를 가격에 녹여서 이어붙인 거고요. 네, 이어붙인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주식처럼 끊임없이 한번 사서 유지한 것처럼 계산하려고 약간 이제 조정을 해주셨다. 리얼 가치. 네. 진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할 수 그렇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만기 전날 종가에 매수 매도하면서 다음 월물을 갈아타면 되니까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기 처리가 된 비용이 녹았다 이렇게 보시면 그쵸.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차이인가 하면 결과가 너무 어마무시해요. 결과가 5년치거든요, 이게. 네네. 5년치인데 TQQQ는 106% 네. 플러스고요. 플러스. 예. 그 선물은 202% 플러스. 202%. 100% 차이요. 100% 차이. 예, 5년에 100%. 5년에 100%. 그러면 연으로 20%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20%가 어디로 없어졌다고 봐야 되냐면 이자와 은행과 주머니를 운용사의 수익으로 녹았죠. 운영사 수익과 뭐 이렇게 녹은 거예요. 네. 똑같은 리스크를 졌는데. 그쵸. 근데 그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캐리를 하게 되면은 캐리 코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격에 지금 녹여서 만든 게 이 연속 차트. 선물을 매매하고 근데 이제 연속 차트는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 그게 사고 파는데 그 베이시스 그 차이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비용도 팔고 또 사고 하면서 이제 수수료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참고로 마이크로로 하면 일불이 있기 때문에 네. 분기에 4개 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하면 8불 들거든요. 1년에 8불 수수료가 드니까 이제 네, 일불에 그 전체 8불. 격차에서는 너무 네. 작으니까 티가 안 나는 그걸, 금액인 네, 거죠. 가져간 거의 거죠. 선물이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30%가 안 빠지면 마진콜은 안 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마진콜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 당연히 복제할 수 있을 것 복제할 수 같아요. 있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한다고 치면 그 만기마다 그거 찾아가지고 네. 사고 팔고 이런 거 어쩌다 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TQQQ는 일단. 만기 통보를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제 팀장이랑 그때 이제 해보자고 막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상품을 아예 만들어서 회사에서 알아서 TQQQ 사는 사람 일로 오세요 해서 상품 만들어서 알아서 롤오버 해주는 만기마다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아예 상품 광고를 때려 상품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물론 뭐 수수료는 좀 이제 1년에 12불씩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는 고객이겠지만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이 안 되는 고객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별로 좋은 고객은 아니지만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좋은 해볼 수 근데 이제 콘텐고 상황에서는 캐리할 때 보면 계속 깨지죠. 깨지잖아요.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걸 다 반영시켜서 그러니까 요 차트는 그걸 그 반영. 연속 선물이라는 개념이 그걸 다 반영시키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요게 반영된 거. 요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제 제가 전 직장도 있었고 지금 회사도 다니고 전 직장에 되게 돈이 많으신 고객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한 거예요. 논리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해외 주식에 대한 이제 각 주식마다 그런 펀더멘털을 찾는 게 귀찮은데 본인이 봤을 때는 미국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S&P를 선물을 바이하고
그거를 2년 반 저랑 있을 때 캐리하시고 그 다음은 청산 안 하고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되게 간단하죠. 아까 요거랑 똑같은 구조로 했어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감안해서 예탁금을 많이 넣어놓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 펀드 든 것처럼 운영한다. 뭐 약간 비슷하네요. 네, 똑같이 운영을 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되게 우량 고객인데 1년에 딱 4번 거래하셔가지고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인사 가는 버스 택시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근데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백워데이션은 뭐냐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만기가 가까운 월물이 가격이 높고 만기가 멀수록 가격이 낮은 이런 형태가 될 때는 만기 롤오버라는 걸 할 때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깨질 수가 네, 있는데 있어요. 그 케이스도 투자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엔화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엔화가 한동안 이렇게 쭉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 아베 정권이 이렇게 양적 완화하기 전에 한 몇 년간 엔화가 아베 전에 안 좋았었거든요. 전에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분은 엔화를 또 매도를 해서 2년을 유지했거든요. 그분도 연 30%, 요 구조대로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초기에 투자할 때 마진콜이라든지 그 롤오버 코스트 할 때 충격이 있는데, 이게 장기가 되니까 장기 움직임이 커지면은 이 비용을 커버하고 움직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물을 대부분은 단기 투자, 왜냐면 다음날 마진콜도 있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저는 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예탁금을 넉넉히 레버리지를 줄여서 넣어야 된다. 네. 왜냐면 어차피 그 투자할 생각이 있고, 선물 한 계약은 1억 정도 가치인데 제가 레버리지를 넉넉하게 하시라고 하는 게 1억을 넣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아주 넉넉하면 5천만 원 정도면은 그쵸. 주식, 뭐 미국 주식을 인덱스에 해당하는 펀드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산 거랑 똑같은데, 주식은 사실 개인도 5천만 원어치는 사거든요. 사죠. 그죠. 네, 그 개념이 통용되는 어떤 구조인 거죠. 선물로 하다 보면 근데 한 계약 5천만 원 넣고 한 계약 싸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한 계약도 두 계약도 되고 세 세 계약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손익이 움직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자를,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희가 주식 그 담보대출 얘기했지만, 담보대출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면 단기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선물도 맞습니다. 자기 가진 돈을 다 단기에 몰빵을 하면 단기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핵심은 자금 투자 규모에 맞춰서 선물 수량을 줄여서 거꾸로 유지를 할 경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뭐 제가 ETF를 담당하지 않아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선물의 장점은 이제 자기가 하잖아요. 뭐랄까, 식당도 자기가 주방장하고 자기가 서빙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내가 리스크를 지면 좀 수익이 나아지는 건 맞고, 대신 단점은 몸이 바쁘죠. 매일 봐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문제고,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몸이 편하면 돈이 안 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기가 남이 대신해 신경을 안 쓰면 당연히 안 벌리는 거고, 누군가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금융권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 줘야죠.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꽁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또 그분들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예시인 것 같아요. 근데 ETF를 쓰는 이유는 이제 약간 신경을 덜 쓰고 싶거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인데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매일 볼 수 없다, 이럴 때 활용하는 거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ETF는 단기 투자도 나쁘지 않다. 단기에 선물은 좀 무섭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아는 만큼 버는 거니까. 뭐 그리고 또 마이크로 저희가 소개한 상품 같은 경우는 한 계약 시작하는데 100만 원이고, 레버리지 생각해도 1000만 원 좀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10계약을 사서 문제인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영문 그 아이쉐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컴파운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얘의 원래 목표는, TQQ의 목표는 3배의 움직임을 데일리로 마치겠다라는 걸 가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3배, 올라간 다음에 3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컴파운딩 효과로 계속 커져서 올라간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또 반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레버리지를 계속 걸리고 비용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뭐 선물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그 TQQQ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5년에 100%를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나간 얘기지만 이제 거꾸로 저처럼 이제 트레이딩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야 100%를 거꾸로 했으면 100%를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TQQQ를 팔고 선물을 샀으면 100%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TQQQ 팔아서 돈 받아서 증거금 넣어가지고 선물을 샀어요. 그러면 완전 아비트러지잖아요. 그럼 100% 벌었어 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파생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뭐든지 뒤집잖아요. 역으로. 롱숏으로. 그럼 야 100%가 플러스면 롱숏으로 했으면 100%를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얘를 빌려서 걔를 매도하려면 이걸 빌리는 비용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빌리는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보면은 이게 아비트러지가 안 생기게끔 하고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왜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물로 롤업하면서 때리고 그냥 TQQ 빌려서 매도 때리면 100%가 남는다. 그러면 다 하죠. 그렇죠.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백테이싱이 됐다는 얘기는 이 나스닥 주식들을 제가 딱 추정컨대는 나스닥 주식들을 공매도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아까 빌려서 공매도하게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빌려주는 비용이 빌리려면 다 내고 빌려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었지만 이거 마지막에 보면서 이 공매도 비용, 그러니까 대차 비용이 엄청 높은가 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차익 거래가 발생 안 하게 해놓고 있을 테니 비용들이 한 5, 6% 정도 되는 건 맞으니까 앞에서 저희가 펀딩 뭐 이런 거 하면 한 1년에 한 5, 6% 6% 정도 될 수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5, 25. 그러면은 나머지 75% 어디 갔냐는 거죠. 75% 찾아보면 그게 대차 비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리로 그런 계산하면 부분도 75%보다 더 줄겠네요. 줄겠죠. 네, 조금. 아마 복리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하게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로 먹는 거는 없다. 없다. 결국 이제 오늘 TQQQ 상품 한번 이렇게 구조도 살펴보고, 저는 이제 ETF 투자할 때 좀 투자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뭘 갖고 그거를 만들었는지는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이제 저도 맞습니다. 뭐 ETF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청하는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증권사 직원들은 선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못 하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선물로 있는 상품이 좋아 보이는 거를 우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ETF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ETF가 뭐 현물에 투자하는 건지 선물에 투자하는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움직임과 그 기초 자산이 되는 선물과 뭐 현물 움직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다가 선물이 낫네 그래서 투자를 안 했는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못하는 사람은 해야죠. 왜냐면 아까 그렇죠. 봤지만 107%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론적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가 저희가 이 시톡을 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 말씀해주신 종목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거 머릿속으로 해보는데 이제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비슷한 주제 나오면 또 보면은 했었어야 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관심을 좀 열어두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또 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키워가면서 일부 이렇게 눈은 열어두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본격 투자보다는 이렇게 관심? 안 보면 모르거든요. 제가 우리 앞타임에 농산물 보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우리가 상반기에는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 한번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이슈톡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투자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짜는 없다. 몸을 많이 굴려야 이렇게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관련해서도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 저는 이제 제 고객으로 봤잖아요. 장기 투자를 해서 연 20%씩 물론 이제 선물 투자하는 분들이 연 20%를 노리진 않아요. 대부분 100%를 기준점을 잡지만 결국은 이제 투자는 약간 시간에 따른 더 수익의 배가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재밌게 ETF랑 선물 한번 비교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